네, 안녕하세요. 집현전 최신 6조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Adversarial Attack in NLP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김한민, 이유경, 지승현으로 구성된 최신반 6조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발표를 맡게 된 지승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목차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Adversarial Attack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버트 어택, 리라이팅 샘플러에 걸쳐서 논문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dversarial Attack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공지능의 오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오류라던가 사고가 났었죠. 아니면 이루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의도치 않은 그런 답변이 오는 등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아니면 사람이 미리 오작동을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좀 더 이런 공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란 건데, 이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내재된 취약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유도하는 것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라던가 시커 부착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교란시키는 등, 그러니까 데이터에 어떤 오류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트리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오류를 통해서 공격함으로써 그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추론해내도록 하는 게 어드바이서리 어테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드바이서리 어테이크의 의의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좀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좀 더 릴라이어블하고 로버스트하다는 게, 그러니까 좀 한국어로 풀자면 이제 의도적인 교란에도 좀 견딜 수 있다면 미리 이제 어, 다른 데 보안팀에서 이제 취약점을 미리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도 그런 식으로 좀 더 굳건하고 의도치 않은 추론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논지에서 이런 어드버서리 어택이라는 음, 좀 그런 알고리즘 그런 게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미지 CV 영역에서 이제 조금 다뤄지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모델의 입력 값에 미세한 노이즈를 줘서 모델에 좀 오작동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조건은 이제 사람이 볼 때 이 노이즈가 더해진 데이터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값으로 이제 더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0.07이란 값이 곱해졌죠. 이런 값이 곱해져서 더해졌다고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입력인데 모델은 전혀 다르게 본다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해진 노이즈에도 좀 견딜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디노이징 기법이랑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사실은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예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연속 픽셀 값은 사실은 이제 RGB의 연속적 값이 있으니까 밝기를 쓸 수도 있고 RGB 값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로 아까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죄송합니다. 퍼터베이션을 약간을 넣고 여기에서도 0.07이라는 아주 작은 값을 넣으면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변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값은 이제 조금씩 변하니까 결과값이 변하고 어 이제 어 이제 모델이 인식하는 값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텍스트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이산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토큰 하나하나는 어 토큰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변화를 줘도 토큰이 실제로는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토큰이 변해버렸으면 사람이 그걸 눈치채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이런 단어에서 이런 문장에서 뭐 하나 단어가 확 바뀌면 갑자기 의미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 토큰 하나를 살짝 바꾼다는 거는 토큰 뭐 단어 하나를 아예 바꾼다는 말인데 그건 너무 들키기가 쉽죠. 뭐 CV 아까 전에 이미지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이제 뭐 커스텀 펑션을 이용해서 어드버서리 이그젠플을 생성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뭐 커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레디언트의 역방향으로 학습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방향의 그레디언트만큼 조금씩 어 뭐 가중치를 준다던가 하면 조금씩 변한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결과로 이어지겠다. 하지만 텍스트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큰 하나하나가 완전히 변해버리면 이제 그 전에 의미를 보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토큰이 바뀌어버리면 단어가 바뀌어버리면 그 이전 그 문법이 맞는지도 그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 바뀐 뒤에 체크할지 아니면 바꾸기 전에 미리 이제 문법에 맞는 단어를 넣을지는 뭐 그거는 모델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간에 이런 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어택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맨 처음에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이 구현된 건 2018년의 논문인데 이때는 이제 이쯤에는 이제 단어 내부의 철자를 하나를 변경하던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 커너스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C를 A로 바꾸면 좀 유사해 보이니까 사람 눈에는 별 차이가 안 난다. 아까 이미지를 말씀드렸을 때와 비슷하다고 뭐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는 완전 다른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아니면 시메트컬리 시밀러 그러니까 조금 의미적으로 좀 유사한 단어를 교체하는 식으로 동의어를 교체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냈는데 뭐 모델의 결과는 원래는 기존에 포지티브였는데 네거티브로 바뀌어서 이제 모델이 사람들은 이 문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모델이 보기에는 완전 바뀌어버려서 모델이 좀 문장을 잘 못 인식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이거는 크게 좀 차이도 나고 동의어로 바꾼 접근은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플러라는 논문이 이제 좀 베이스가 되는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문장 내 중요한 단어를 선별해서 이제 유의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뭐 POS 태깅이라는 그 태스크를 이용해서 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까 전보다 좀 더 낮게 이제 뭐 캐릭터는 이제 이런 문장이 있으면 뭐 이제 이거를 좀 동의어로 바꾸고 그 바꾸기 전후와 의미가 좀 유사하고 그러면서도 좀 문법적으로도 좀 적절한 여기 보시면 토털리가 풀리로 바뀌면서 좀 그 둘 다 부사이기도 하고 둘 다 의미도 비슷하고 하면서 문장이 어느 정도 유사한 문장으로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 유사한 의미의 문장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모델의 이제 분류 결과를 보면 여기는 네거티브, 여기는 포지티브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드버서 이그젠플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논문들을 볼 때 이 테스트 어드버서리 이그젠플 어드버서리 어택의 조건은 이제 사람이 보기에 구분할 수 없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델은 잘못 이거를 완전 다른 문장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론 결과가 아예 달라야 된다. 이런 게 하나의 조건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문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그 이전 바꾸기 이전과 완전 동일해야 되고 문법적으로도 이제 그 뭐 토큰을 바꾸거나 뭐 변조된 문장이 의미적으로 아니 문법적으로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드버서 이그젠플을 단순히 이제 어택 좀
모델을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거 이외에도 좀 어그멘테이션으로 활용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코코 데이터셋의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텍스트 플러를 조금 더 발전시킨 버트 어택이라는 논문과 또 하나는 3번에서 그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어택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2000 EMNLP의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창하고 좀 의미적으로도 바꾸기 이전이랑 변조 전후가 유사하고 또 문법적으로 좀 맞는 플루언트한 그런 이그젬플을 생성했다는 거랑 그리고 어택의 석세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변조시켰을 때 모델이 정말로 헷갈려 하는가 그 확률도 이전보다 좀 더 개선이 됐고 로우 버터풀 퍼센테이지라는 건 이제 문장을 얼마 바꾸지 않으면서 이제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구현했다는 게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또 다른 뭐 복잡한 모델을 쓸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메소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네, 맨 처음에는 vulnerable word를 여기 죄송합니다. 그 타가 있는데 vulnerable word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버트 어택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버트를 활용하는 모델인데 이거를 활용해서 vulnerable word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퍼터베이션을 그러니까 단어를 교체를 하는 거를 버트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의 모델들은 이제 그 DBPD인가 뭐 하는 그 동의어 사전 그러니까 인터넷 동의어 사전 사이트나 아니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단어를 뭐 어떤 동의어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심플하게 좀 더 버트만을 위주로 사용해서 했다는데 좀 더 뭐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의 이제 그림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번의 vulnerable word를 찾아내는 과정은 여기 정도라고 하실 수 있겠고 이제 버트를 활용해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퍼터베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은 이제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타겟 모델에 어, 바꾸기 전후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거를 좀 대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이제 S 센텐스랑 이제 W로 워드들로 구성된 센텐스, 그리고 C는 이제 타겟 모델, Y는 클래스, 센텐스의 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이게 바뀐 것과 바뀌지 그 오리지널 문장에 좀 의미적으로 유사한 게 목표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타겟 모델에 이 바뀐 문장을 넣었을 때 기존에 이제 CY 그러니까 CS를 넣었을 때 CS가 뭐 Y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S의 클래스를 의미하는데 이거랑 완전히 다르게 분류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최대한 같으면서 유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바뀐 전후 문장이 유사하면서도 모델이 인식하기에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단계 vulnerable word를 찾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USE라는 Universal Sentence Encoder라는 이런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 제한된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임포턴스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게 이
이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를 마스킹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마스킹을 해서, 이거 기존 오리지널 문장과 이 마스킹된 문장을 이제 모델에 넣었을 때 분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이제 마스킹을 했을 때 분류 결과가 달라진 단어가 하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vulnerable word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vulnerable word라고 죄송합니다. government 이게 vulnerable word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어 K번째 탑 K 월드로 이제 교체를 뭐 후보 리스트를 주면서 government에 대해서 좀 후보 단어를 이렇게 쫙 생성해서 버트가 하는 식으로 네, 교체를 어떤 단어를 교체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좀 자세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트를 이용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 WI라는 단어가 결정이 됐다면 이거를 이제 버트에 넣어서 어떤 단어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거 WI를 마스킹을 해서 이 마스킹된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이제 뭐 탑K 프리딕션을 통해서 이제 제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해서 이제 문장을 변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WI가 이제 그냥 한 단어가 하나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그냥 버트에 넣어서 그거를 뭐 처리하면 되는데 서브월드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브월드를 이제 뭐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폴 퍼뮤테이션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조합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하이퍼랑 파라미터랑 두 가지 토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마스킹이 두 개니까 그거를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뭐 그럴듯한 두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게 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바뀐 단어가 이제 기존 단어와 의미가 유사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 뭐 자세하게 논문의 이 알고리즘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이제 동의어 사전을 참고해서 이제 문장의 의미가 그 단어가 변조된 후에도 그 변조되기 전 단어와 의미가 유사한지 그거를 검토해서 이 탑 K 리스트에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단어적으로 거버먼트와 동의어다 하면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이제 데이터셋 6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유명한 이제 옐프나 뭐 IMDb 뉴스 뉴스가 아니라 그 IMDb 영화 리뷰가 뭐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랑 뭐 페이크 뉴스 이 뉴스가 페이크인지 아니면 뉴스가 어느 도메인에 속한지 ADS 뉴스라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SNLI, MNL이 이제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그 이제 뭐 두 가지 명제를 놓고 이게 함의 관계인지 아니면 뭐 대립 관계인지 그런 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텍스플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GA라는 맨 처음에 이제 텍스트에서 어드베서럴 어택을 맨 처음 구현한 논문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한 모델이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버터 어택이 여기서 주장한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택 어큐러시랑 이제 퍼터베이션 뭐 이런 시멘틱 시뮬러리티 그러니까 문장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변조했을 때 단어를 변조해서
변조된 문장이 과연 얼마나 모델을 헷갈리게 했는가. 그러니까 변조된 문장을 다시 모델에 입력시켰을 때 기본 오리지널 어큐러시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냐가 목표가 되니까 제일 낮은 게 더 좋겠죠. 퍼터베이션은 마찬가지로 이제 문장이 얼마나 변조시켰는가. 딱 적으면 적을수록 문장이 거의 바뀌지 않죠. 시멘틱 시밀러리티도 뭐 이제 문장이 바뀌기 전후가 얼마나 유사한가 이거를 표시한 건데 모두 다 이제 버트 어택이 훨씬 우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휴먼 이밸리에이션이라고 사람이 이제 직접 얼마나 유사한지 아닌지 평가를 했는데 이제 어드베서리얼의 이제 문장 그러니까 이 버트 어택을 활용해서 변조된 문장도 어, 의미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되고 문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다. 오리지널 문장에 비해서 크게 이제 점수가 낮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뭐 이거는 LSTM을 사용했을 때 아니면 버트를 사용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LSTM을 사용해도 사실은 뭐 동일하게 버트와 유사하게 이거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토큰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뭐 바이 LSTM이나 그런 걸 활용하면 되겠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성능은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능이 나온다는 걸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샘플 하나 보자면 MNLI의 이런 문장들을 보면 이 딱 하나 some room을 many room으로 바꿨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라고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서로 대립되는 관계라고 예측을 한 건데 모델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립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거의 바뀌지도 않았는데 의미가 IMDb 같은 경우도 스토리를 플롯으로 바꾼 것만으로 포지티브로 기존의 네거티브라고 판단했던 문장을 포지티브로 판단을 해버렸고 이 아래에도 하일리라는 걸 inordinately라고 바꾸니까 바로 네거티브. 이거는 사실 썸 제너리티도 어드버설 샘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체리픽 샘플이라고 보긴 합니다. 뭐 굉장히 잘 바뀐 사례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버트 기반으로 어드버설 샘플을 생성하는 모델이고 이제 MLM만을 이용해서 샘플을 생성하고 평가를 진행함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트만을 버트와 뭐 아까 말한 동일사는 조금 사용했는데도 뭐 높은 성공률이랑 낮은 퍼터블 레이트를 유지하고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했으며 이제 생성된 어드버설 샘플은 사람이 보기에도 시메틱을 유지하면서 플루엔트했다라는 게 이 버트 어택의 논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ttacking Text Classifiers via Sentence Rewriting Sampler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아직은 뭐 학회는 발표가 되지 않는 논문이고 아카이브에 프리프린트된 논문인데 근데 저번에 이제 박사과정 때 SCI 죄송합니다. 그 입술 논문을 냈던 분이 이거를 논문을 냈던 거라서 조금 믿음직하겠다 하고 뭐 메소드를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단어를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자체를 재작성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비슷한데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다른 어드버서리 이그젠플로 트레이닝을 수행해도 본 메소드의 이그젠플은 방어하지 못한 이라는 게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데 이거는 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메소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vulnerable word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랜덤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랜덤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샘플링을 하게 될 때, 이거는 이제 p 프로포절이라는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개 단어를 샘플링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블록 샘플링이라 지칭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 같은 거, 뭐 구 같은 게 있으면, 프레이즈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개 단어를 교체하는 게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아무튼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UK란 단어를 단어 Z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교체한 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장을 입력해서 디시전 펑션에 입력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교체가 적절했으면 이제 어, 단어 UK를 Z로 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문장을 복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번 과정을 50번을 반복하는데, 이 50번 반복의 이유는 어, 논문을 제가 봤는데 크게 이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경험적으로 50번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인 그림은 다운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2번 과정이 그 랜덤으로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이고, 이제 이게 이제 p 프로포절이라는 디스트리뷰션에서, 죄송합니다. p p 프로포절이라는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과정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체된 문장을 이제 얼마나 적절했는지 디시전 펑션으로 판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이제 나머지는 선택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익숙한 내용이니까 아실 것 같은데, p 프로포절이라는 확률 분포랑 디시전 펑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 프로포절이란 거는 이제 버트 모델에서 교체할 단어를 마스크를 하면 문맥을 고려한 적절한 단어를 추론해낼 수는 있지만 기존 의미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PLM, 그러니까 버트 모델의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면 그냥 문맥을 고려한 적절한 단어이기만 하고 기존 의미를 보존하지 못한 단어이니까 P-인포스라는 이제 기존 의미를 보존하는 확률 분포를 동시에 고려를 하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고려를 한 게 P-프로포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수식은 다음 것 같은데, PLM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버트의 이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스킹된 토큰에 놓일 MLM이죠. 그리고 P-인포스는 이런 복잡한 수식인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R은 이제 글로벌 인베딩 벡터 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의 모든 토큰들의 인베딩 벡터 값을 더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E는 글로브 인베딩 벡터를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E는 이제 글로브 인베딩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브에서 인베딩 벡터를 문장에 있는 모든 인베딩 벡터를 다 합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코사인 유사도로 이제 그 바뀌기 전 원본 문장인 X와 단어가 교체된 문장 U에 얼마나 유사한지 그걸 판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베딩 벡터를 모두 더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바뀌기 전과 후에도 둘 다 문장 길이가 동일하니까 그냥 더하기를 해도,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들의 인베딩 벡터를 모두 더하기를 해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파이 인버스라는 스레스홀드를 설정해서 이거를 이제 코사인 유사도가 넘으면 이제 무항의 지수가 0에 가까워지죠. 이제 이 지수가 0에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수가 0에 가까워지니까 점점 유사하게 될수록 1에 가까운 확률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확률, 이 P 인버스는 최대한
바뀌기 전후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가 교체된 문장 U와 원본 문장 X가 최대한 유사한 문장일수록 좀 더 큰 확률을 할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인데 이 세 개의 항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W라는 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제 차근차근 보자면 PPL은 이제 퍼플렉시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 교체된 문장 U가 기존의 이제 기존 문장 X에 비해서 얼마나 적절한 문장인지, 그러니까 버트에 입력했을 때 퍼플렉시티가 얼마나 더 뭐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단어가 교체된 문장 U가 원본 문장 X보다 더 좋은 문장일 경우 이제 CU가 점점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HUX라는 거는 이제 이 유사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체된 문장 U와 원본 문장 X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를 사용하기도 하고 클러스터 인코더를 사용하기도 해서 문장을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유사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너무 길어질까 봐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를 사용한 거는 ASRSU고 크로스 인코더를 사용한 건 ASRSC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FY는 이제 이 해당 문장 U를 입력했을 때 카테고리 Y에 대한 확률 값을 의미하는데, 이 교체된 문장 U가 기존의 카테고리와 다른 Y 프라임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Y 프라임과 Y가 다르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 카테고리 Y와 다른 카테고리인 Y 프라임에 더 큰 확률 값을 부여했을 경우, 그럴 경우 이 항은 이제 0 이상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퍼플렉시티가 얼마나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지, 그 퍼플렉시티는 낮을수록 좋죠. 그다음에 어, 교체하기 전후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세 번째인 뭐 어택, 저희 원래 본질 목표였던 어택이 얼마나 성공되는지, 문장의 단어를 교체해서,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디시전 펑션을 설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라이팅 샘플, 조금 웃기긴 하는데 센텐스 리라이팅 샘플러라는 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50번을 반복했으니까 이 랜덤 샘플링을 한 과정을, 그래서 랜덤 단어가 계속 바뀌니까 이제 문장 자체가 바뀐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아까 굉장히 비슷하죠. 그냥 뭐 무비 리뷰라는 데이터셋이 됐고, 그리고 이제 MNLIM이라는 이제 MNLI는 이제 장르가 서로 두 문장의 장르가 동일한 장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장르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냥 언레이블드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별로 이제 어택 전후의 정확도를 비교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TF가 텍스트 플로에 해당하고 오리지널이 오리지널 문장이죠. 그리고 BA가 버터 어택,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다룬 내용을 다룬 논문을 중점을 해서 ASRS, U와 C,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그거죠. 질문은 발표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fter Attack Accuracy를 보시면 이제 버터텍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상하게 크게 좋지 않은 수치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버트를 자체적으로 학습을 새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를 사용해서 버터텍을 구현했기 때문에, 버터텍 아까 말씀드린 논문을 구현했기 때문에 원 논문과 실험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객관적인 지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제 텍스플로어가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진 것도 있고 아니면 ASRS 여기서 제한된 논문이 좀 더 좋은 어, 정확도를 가진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GPT-2의 퍼플렉시티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ASRS가 훨씬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람이 보기에 어느 게 좀 더 좋은지 버터 어택처럼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드버서리 어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보기에 유사한 문장이어야 이게 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엠토르크라는 그 설문조사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자의 질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매치는 기존 문장과 어드버서리얼 샘플, 이샘플 이 동일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센텐스 퀄리티는 이제 생성된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센텐스 시밀러리티는 이제 생성된 문장과 기존 문장이 유사한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플로러랑 보터 대기가 오리지널이랑 ASRS 전체적으로 이제 ASRS로 생성된 문장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텍스플로러가 좀 더 좋았던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따로 진행을 해봤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어떤 요소 이 논문에서 어떤 요소가 어, 좀 어떤 뭐 컴포넌트 그게 이 논문에 큰 효과에 도움을 줬나를 좀 확인한 건데 이제 더블 without enforce는 이제 p enforce를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PLM만 적용을 한 거고 without DC는 뭐 decision 펑션을 제거한 거고 CLF는 이제 FU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블록은 블록 샘플링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뭐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속된 단어를 연속된 단어를 교체했을 때 뭐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각자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요소들이 서로 적당한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디시전 펑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큐러시가 높게 나오겠죠. 디시전 펑션을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다른 그 문장의 요소가 당연히 망가지니까 뭐 당연히 PPL이나 이런 게 당연히 여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뭐 시메틱 시밀러리티 이런 것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서 컨트리뷰션 중 하나로 얘기했던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한 건데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이제 어드버서리얼 샘플, 이그샘플을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에 추가를 시켜서 다시 학습을 시켰을 때 과연 이 모델이 이 어드버서리 이그샘플을 얼마나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어, 뭐 그런 걸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어택 메소드로 생성된 문장을 각각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이 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전후의 성능 변화를 본 건데, 그러니까 어드버서리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각각 그 이제 서로 이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다른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버터 택으로 만들어진 샘플로 이제 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다른 이제 어드버서리얼 메소드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뭐 이런 걸 본 건데, 예를 들어서 TF 텍스플로러 어드버서리얼 example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다시 텍스플로러 공격을 하면 그래도 꽤 잘 막아 53%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뭐 버터 어택 같은 경우도 버터 어택으로 만들고 뭐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다시 버터 어택으로 공격을 하면 50% 정도는 막아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ASRS라는 걸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는 어, 기존에 나와 있던 텍스플로어나 버터 어택으로는 잘 막을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ASRS 본 논문에서 만들어진 이그샘플들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그샘플들과 상당히 뭐 다른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다른 이그샘플, 다른 센텐스이기 때문에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텍스플로어랑 버터 어택도 필요하지만 자기 논문의 방법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